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수 변호사입니다. 연말이 다가왔는데 위드 코로나 들어가면서 모임 정말 많으시죠? 저도 막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동안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이 안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12월 말까지 뭐 거의 매주 지금 약속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시죠? 그래도 코로나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호사들, 판사들 지금 연말에 굉장히 바쁩니다. 작년부터 또는 올해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 사건들 이제 마무리하면서 조정도 많이 잡혀 있고 또 결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바쁜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매일 저는 사무실이 서울가정법원 앞에 있잖아요. 서울가정법원에 이제 조정을 거의 매일 이제 법원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서울가정법원은 3층에 조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전담하는 재판부 판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방이 이렇게 쭈르륵 있습니다. 1호부터 12호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이번 사건은 뭐 301호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근데 법원 건물은 양쪽으로 창문 쪽으로 돼 있고 가운데 창문이 없는 복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1호부터 12호까지 이제 조정을 대기하는 분들이 그 가운데 있는 복도에 의자에 이제 쭉 앉아 계시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자리가 부족해서 서 있는 분도 많으세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이혼 소송하면서 남편이고 아내지만 서로 보기 불편하니까 이제 불편한 분들이 저쪽 엘리베이터 앞에 멀리 가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항상 자리가 북적북적됩니다. 평일날. 그래서 조정은 보통 10시, 그 다음에 2시, 4시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잡혀 있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정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조정은 일단 원고 남아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어떤 사정을 얘기하고 그런 사이에 피고는 나가 있게 돼요. 피고하고 피고 대리인은. 또 피고하고 피고 대리인 들어가면 원고하고 원고 대리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길게는 1시간씩 이렇게 기다릴 때 있어요. 안에서 조정위원분이나 재판부가 조정안을 설득하기도 하시고 또는 자신이 이제 한스러운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1시간씩 이제 밖에서 이렇게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럼 밖에 나와서 제가 제 당사자분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동안에 제가 미처 몰랐던 이혼 과정 또는 소송 제기하기 전에 있었던 사정 이런 얘기도 듣게 되고 개인적인 얘기도 뭐 무엇이 힘들고 요즘은 뭐하고 지내고 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정말 당사자들 마음을 진짜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서면화되지 않는 사정들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 조정을 갔는데 이 사건이 몇 년 됐습니다. 1심인데 뭐 상대방이 서면을 수령하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굉장히 길어진 사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재판부가 재산분할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시라고 조정위원이 1시간이 넘게 저희가 밖에서 대기를 하면서 얘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영상을 찍냐면은 가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세요. 유튜브에서도 보고 TV에서 봤으니까 매일 보는 사람처럼 친근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면 TV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보면서 내가 나도 이혼하면 저 변호사님한테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TV에 나와서 잘못한 배우자니 꼭 집어서 한마디 해주는 게 너무 속이 뻥 뚫렸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방송에 가서는 다소 이제 배우들이 그렇죠. 드라마를 찍거나 예능을 하거나 다소 좀 과장된 언행과 이제 억양이 올라간 말투, 그다음에 좀 이렇게 과장된 몸짓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나가면 우리가 연예인처럼 연기는 안 하지만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버 액션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마음이 좀 서늘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TV에 나와서 그냥 변호사가 하는 한마디에도 속이 뚫리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애잔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지난번 조정 갔을 때 그 여자분한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한테 그 1시간을 넘게 기다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제가 팔자가 사나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답답했던 게 그 남자분 진짜 나쁘거든요. 정말 폭행이 심했고요. 입 부러지는 게 한두 개인지 아세요? 입 부러져, 갈비뼈 부러져, 손가락뼈 부러져.
얼마나 때리면 사람이 뼈가 부러지도록 때리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 혼인관계를 20년을 넘게 유지를 하셨어요. 그것뿐인지 아세요? 여자가 애써서 그냥 돈 벌어놓으면 그게 1,000단위, 2,000단위, 3,000단위 차면 또 홀랑 가져갑니다. 또 달라고, 사업에 필요하다고. 그래놓고 남자분이 한 사업에서 돈이 벌어지고 수익이 나면 그럼 어디로 갔는지 몰라? 이런 세월을 2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갖다 바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돌아가면서 부러져가면서 맞아가면서 이렇게 살았던 여자분이 저한테 제가 팔자가 사나운가 봐요. 그 순간에 가슴에 뭔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게 있으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은 진짜 나쁜 남자예요. 본인이 저를 선임해서 본인의 변호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도 진짜 나쁜 남자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근데 참 그럴 때가 속상해요. 배우자한테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책을 하는지. 그거를 상대 배우자가 요만큼이나 알아주나요? 알아주지도 않는 그 짐승 같은 인간을 상대로 해서 왜 자책을 하시는지 정말 속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절대 이 상황이 내가 좀만 더 잘했으면 이런 자책하지 마시자고요. 그냥 쿨하게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신이 주신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그냥 내가 인생에 한번 이런 고락을 겪으라는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아닌 인연, 떠나가는 인연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고 마음을 먹고 하시는 게 이혼하시고 난 다음에도 정신적인 후유증이 덜합니다.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인간은 나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도 미안함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왜 내가 미안 안 하고 자책하나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두 분이 다시는 보지 않게 재산관계라든가 신분관계 정리해드리는 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 이후에 이혼한 다음에 고통은 오로지 본인이 감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혼도 하기 전에 그렇게 자책부터 하시면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아빠를 바라보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힘내셔야죠. 힘을 내시려면 자책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좀 뭐 마음이 쓸쓸하죠. 하지만 힘내시고 내 자리 지키고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 극복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일어서셔야죠. 저희가 그걸 돕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더 진행이 될 건데. 왜냐? 남자한테 갖다 준 돈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요. 여자 명의로 집하고 몇 개가 남아있어요. 그거 분할해 달랍니다. 저요? 못 해줍니다. 조정위원회 분들한테 그랬어요. 저희 조정 못합니다. 판결 받겠습니다. 이거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사회정에 맞지 않습니다. 못 줍니다. 딱 잘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위원께서 일리가 있으니까 저쪽을 설득했으나 저쪽도 뭐 반을 가져가겠다고 하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가져가 보시죠. 절반. 가져갈 수 있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당사자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돈을 많이 가져다 주는 거, 덜 뺏기는 거, 이거밖에 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을이 가면서 초겨울이 오는 문턱에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의 쓸쓸한 기분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소송하시는 분들 힘내시자고요.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양보해서 가슴에 한이 될 것 같으면 이론도 양보하지 마세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